저희가 좀 복장을 좀 점검하려고 해요.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오시니까 뭐 이제 등산복이나 좀 이렇게 편안한 뭐 슬리퍼를 입고 신고 오시는 분들은 없지만 네,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시고 네, 깔끔한 정장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만든 티셔츠를 또 입고 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출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안내 드리고요. 자, 1교시 핵심 가치와 비전은 요즘 제주에서 제가 요 아이돌 그룹하고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나가다 보니까 혼날 것 같아서 제 시대에 그 브로맨스를 가진 그룹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터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엔진에 이제 터보를 달고 제주에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여기 서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한라봉 같은 상큼함으로 우리에게 또 핵심 가치를 어떻게 전해주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1교시 강상운 삼성 프론티어님을 모실 텐데 박수는 아까처럼 엄청 클수록 좋습니다. 자, 1교시 강상운 삼성 프론티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제주 혼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 강상훈입니다. 제가 이제 선능에서는 제가 오늘 첫 강의인데요. 핵심 가치와 비전 오프닝 강의를 제가 맡게 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주에서 이제 사업, 이 KUK에 대해서 열심히 알리기만 하다가 이 강의를 매번 똑같은 내용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주에서 이제 백서를 보고 이 KUK에 대한 백서를 보고 한번 이제 컨텐츠 이 공급자들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 KUK 플레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가치와 비전 이제 KUK 백서 들여다보기라고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KUK 플레이 홈페이지에서 백서 한번 보신 분? 백서가 총 한 61페이지 분량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한번 보신 분 안 계신가요? 일단 KUK에 대해서 좀 아시려면 KUK의 방향성을 아시려면 백서는 꼭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목차는요. 이제 KUK 백서에서 이제 워낙 이제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제 30분 안에 모든 거를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KUK 플레이의 개발 이제 동기, 이제 KUK 미디어 플랫폼, KUK 게임 플랫폼, 그 다음 KUK 쇼핑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UK의 개발 동기.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죠. 이제 박영선 장관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경제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플랫폼 경제 시대에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프로토콜 경제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들 이슈화가 됐죠. 이제 기존의 플랫폼 회사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대 플랫폼 회사들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그 다음에 저기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독점 플랫폼들이 그동안 이런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이제 이런 컨텐츠 공급자들을 이제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면서 컨텐츠 공급자들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문화 컨텐츠를 즐기려면 이제 극장을 가거나 영화를 뭐 이제 예전에 이제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제 비디오방도 있었어요. 비디오방 혹시 아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DVD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영화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영화든 드라마든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제 기존의 문화 콘텐츠 시장이 이제 디지털 콘텐츠화 되면서 이 시장이 급격하게 커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기존에 이 거대 공룡 기업들이 그 부분을 이제 독식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알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뉴스에 나온 이제 구글이 모든 인앱 결제에 대해서 30% 수수료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게임 하나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가 게임 하나 잘 만든다고 해서 한 해에 100억이라는 돈을 벌었다면 그 중에 30%는 구글은 아무것도 안 하고 30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미국 회사 가져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슈화가 된 거고 원래 1월부터 구글이 모든 인앱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워낙 난리가 난 통에 지금 일단 10월로 유예가 된 상황이에요. 어쨌든 기존 플랫폼 회사들의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유통 과정도 역시 모든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들이 아니라 플랫폼 회사들이 원하는 콘텐츠들로만 지금 구성들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만 보더라도 요즘에 비슷한 게임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어릴 때 대표적인 이제 기업으로 얘기를 하면 카카오라는 이제 플랫폼 회사가 이제 무료 문자를 이제 유저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2년 동안 이제 유저를 모았죠.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리고 어떤 게임이 나왔죠? 애니팡 게임 나왔죠. 애니팡의 김범수 회장님이 1,000원짜리 아이템을 하나 넣은 거죠. 그럼 김범수 회장님이 그게 이 카카오를 쓰는 모든 유저가 1,000원짜리 아이템을 결제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김범수 회장님은 아마 그 2억 명의 유저 중에 1%만 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 아이템을 2억 명의 1%, 200만 명이 쓴다면 그러면 요즘 이제 20대들은 카카오가 어떻게 커왔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2010년도 카카오가 나올 때부터 태생적으로 어쨌든 구전 마케팅을 통해서 카카오가 커졌고 그 다음 이제 애니팡으로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미 알다시피 뭐 카카오 택시, 대리기사, 지금 현재 이제 카카오 이제 뱅크,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도 준비했죠. 클레이튼이라고 해서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거대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중앙화 및 이제 독점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이제 플랫폼 기존의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독식을 해오던 이제 찰나에 이 안에 담아지는 플랫폼 회사는 정작 돈을 버는데 이 안에 이제 컨텐츠들을 담는 크리에이터들은 돈을 못 벌고 있는 현실이 돼가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탈중앙화, 이 프로토콜 경제 시대에 맞는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기존의 불균형적인 보상 모델이었죠. 콘텐츠 제작에는 어쨌든 모든 이제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아요.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다고 하더라도 작곡가, 작사가, 그 다음에 이거를 제작하는 제작사, 유통하는 유통사,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올바르게 그 이제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냐 이거죠. 그 부분이 되게 애매했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협상 파워가 높은 쪽에 아무래도 많은 수익들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이런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KOK 플랫폼 안에 이제 담아준다면 이러한 공정성에 인한 문제들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KOK 플랫폼 안에는 이제 큰 틀의 3가지의 채널들이 있죠. 미디어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플랫폼, 그 다음에 쇼핑 플랫폼. 과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KOK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간추려 본 건데요. 어쨌든 기존 미디어 시장의 플랫폼의 문제점들이 있었죠. 광고주와 플랫폼 간의 문제, 그 다음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간의 문제, 그리고 유저와 플랫폼 간의 문제.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3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플랫폼에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광고를 봐야 되는 시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원해서 보는 건가요? 아니요. 원하지 않더라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우리는 보게 되고 근데 이 광고를 올리는 광고주 입장, 이 플랫폼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 누군가는 그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 본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통계치의 이제 수치들이 있을 건데 뭐 이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기존에 이제 요즘에 이제 파워블로거들도 뜨고 있고요. 그 파워블로그 이제 뭐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제주도에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이제 파워블로그가 제안을 하셨대요. 자기네랑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제 자기네가 파워블로그 이제 인터넷 웹상에서 이제 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받는데 과연 그 이제 방문자 수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진성 방문자일까요? 아니면은 단순히 이제 방문자 수만 늘리는 일일까요? 저는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치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는 이제 해결이 될 거다.
이런 뷰, 이제 한마디로 돈을 주고 사서 방문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인공지능 로봇으로 방문 이제 횟수를 늘리는 건지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타깃 광고 및 이제 광고의 효율성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갖고 이러한 것들도 이제 KOK 플랫폼 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참여한 유저로서 이제 회사에는 이제 개인 데이터들이 어쨌든 통계치들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를 잘 보시는지, 뭐 쇼핑을 잘 하시는지, 뭐 게임, 저같이 이제 게임을 잘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제 TV 컨텐츠들을 잘 보는 사람인지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그거에 맞는 광고들을 KOK에서는 연결을 해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간의 문제, 이제 지불 기간이나 광고료에 대한 투명한 지불 수익을 지불받는 알고리즘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기존의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어떠한 것들,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이 투명성이라는 이 장점 하나로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될 거라는 게 백서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와 플랫폼 간의 문제. 저희는 이제 차별을 한 이제 사용자로서 이제 이 안에 이제 개인정보,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에 민감해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좀 지난 얘기지만 이제 페이스북에 예전에 뉴스에 엄청 난리 났던 거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죠.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참여했는데 아마 그러한 이슈들이 없었다면 페이스북하고 뭐 인스타가 지금 같은 이제 회사지만 인스타에 이제 지금의 이 패권들이 안 넘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들 이용을 했거든요.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 안에서는 이제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뷰보드 어뷰징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옆에 편집을 해놨는데 백서에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들은 KOK 토큰을 소비하는 특정 조건을 만듦으로써 일단 뷰봇을 구분할 수가 있다. 단순하게 KOK 결제를 통해서 일정 기간 시청도 이제 시청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요. 그러한 데이터들로 인해서 이제 뷰봇이냐 이제 진성 이제 참여자냐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타깃 광고 및 광고의 효율성 개선은 시청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광고들이 무언지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KOK는 이제 태생적으로 16개월밖에 안 된 플랫폼 회사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플랫폼 안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채널 및 영상 간의 경쟁력. KOK를 꾸준히 소비하고 적절한 평가를 꾸준히 한 사용자, 유저는 시청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을 하고 여기에 제가 안 적어놨지만 그에 해당하는 이제 보상을 이제 재단에서 이제 유저들에게 KOK 토큰으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부분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더그루브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인플루언서 40명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 그때 이제 인플루언서를 과연 이제 어떻게 접목을 할 거냐. 저도 이제 조금 이제 40을 바라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막 Z세대 이렇게 별로 와닿질 않아서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인플루언서들은 굉장하게 지금 웹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뭐 파워블로거들도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에서 특히 많이 활동들을 하죠. 인플루언서들이 그러면 이제 이 기존의 Z세대들 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의 세대들을 Z세대를 하는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과 함께 같이 살아온 세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Z세대들은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 열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 이커머스 시장에서 큰 영향력과 잠재력을 지닌 인플루언서들은 어쨌든 지금 뭐 비단 KOK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도 많이들 조인이 돼 있죠. 이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출연을 하고 이제 저희와 같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KOK 플랫폼 안에 담겠다라는 게 재단의 생각이죠. 어쨌든 인플루언서들은 콘텐츠 안에 출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기존에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제 PPT 광고를 많이 하죠. 그러한 식으로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관적 광고를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저희 같은 사용자들이 KOK 토큰으로 이 인플루언서들한테 관심을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쇼핑몰 안에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간접 광고를 한 것들이 담아지게 되면 이제 쇼핑으로 매출이 더 이제 부가적인 수익들이 창출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 Z세대는 쉽게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 이제
기존의 이제 인터넷 문화에서 이제는 이제 앱상으로들 많이 넘어왔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스타그램인데 어쨌든 이제 웹상에서 이 Z세대들은 가장 많은 활동들을 하고요. 이제 옴니 채널 같은 경우는 요즘의 Z세대들은 이제 단순히 쇼핑몰에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꼼꼼하게 모든 정보와 데이터들을 검토하고 오프라인 가게에도 가서 입어보고 직접 비교를 하면서 물건들을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옴니 채널들을 활성화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 가치. 이제 Z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지금의 경제 이제 어려움, 경제 공황이라든가 이런 이제 요즘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7포 세대, 9포 세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많은 꿈들을 포기하는 거를 겪어온 세대들인데 그런 만큼 이제 개성들이 굉장히 강해요. Z세대들이.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거에 대한 이제 투자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요즘 Z세대들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Z세대의 인구수가 6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죠. 근데 이 6천만 명의 미국에서 Z세대들의 부가가치는 지금 330만 달러가 넘었다고, 44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대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세대들을 이제 인플러 시스템이 KUK 안에 이제 결합이 됨으로써 이 Z세대들을 플랫폼 안의 유저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KUK 게임 플랫폼. 어쨌든 이제 저는 게임 플랫폼 얘기를 하면은 개인적으로 저번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꾸 이제 호텔 생각이 나서 저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떠나보냈기 때문에 어쨌든 호텔은 요즘에 저도 이제 제 파트너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게임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들은요. 일단 구글이든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든 이제 보면 게임들이 다 거기에요. 다 기존의 뭐 무슨 자동사냥 RPG 게임이다 뭐다 다 비슷비슷한 게임 그냥 그래픽만 조금씩 바꿔놓은 것 같아. 그래갖고 기존에 이제 이렇게 획일화를 플랫폼에서 만들다 보니까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높은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들은 각자만의 개성을 가진 모험을 선택하지 않고 기존 이런 획일화된 이제 거기서 거기인 게임들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게임은 무궁무진하게 많아. 아까 이제 애니팡 얘기도 잠깐 했는데 애니팡이 나오고 나중에 캔디 크러쉬 사가가 나고 그런 비슷한 류의 게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개성을 살린 그런 게임들, 그러니까 모험수를 이제 안 두다 보니까 다 이제 그저 그런 시대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게임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다 모바일로 하죠. 모바일로 하는데 재밌는 게임이 요즘에 딱히 없어요. 다 그냥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들 다시 재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게임 쪽으로 좋아하지만 많이 이제 안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많이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플랫폼 회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이 돼서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이 정말 이제 각자 고유만의 독창성을 가진 게임의 모험수를 두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블록체인에는 어쨌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게 되고 자연적으로 별점이라든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추가되게 되면 이제 독창성을 가진 게임들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 회사, 이제 게임 회사들한테도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소수 과금 유저의 편중된 매출 구조예요. 게임에 보면 저 역시 이제 RPG 게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일정 레벨까지는 잘 가요. 게임을 하다 보면. 근데 어느 순간 막히게 돼요. 아마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이 이렇게 기존 PC방 세대들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 그러면 어느 일정 레벨이 되면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회사에서 의도한 거는 이제 아이템을 돈 주고 사라라는 거거든요. 이런 소수 과금 유저들한테 편중이 돼 있는 매출이 이 게임 회사 전체의 매출의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소수, 뭐 100명 중에 10명이 매출의 80%를 일으키는 이상한 이제 그런 수익 모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온 게임들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독점과 이런 탈중앙화에 대해서 현재 모든 게임들은
글로벌 거대 독과점 플랫폼에 의해서 서비스를 되고 있는데 거대 플랫폼은 게임 산업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는 공은 있지만 이런 높은 수수료 체계 그리고 이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임 회사들 역시 이런 게임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게임들을 만들어내게 된 그런 또 단점, 명암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러한 것들을 또 KK 플레이 안에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그런 틀을 잡아보겠다라는 게 이 또 이제 백서에 나와 있고요. 어쨌든 KK 게임 플랫폼의 이제 특징, 이제 저렴한 수수료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이제 회사 설명 나올 때 5에서 15% 정도 저렴한 수수료로 들어올 수 있다. 단지 이거 하나만이냐는 거죠. 컨텐츠 공급자들이 들어오려면 어떠한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KOK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큐레이션을 위한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투명하게. 나중에 여기에 이제 별점 기능이 추가될 거라고 이제 백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참여한 유저들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별점을 매기고 참여를 하게 되면 또 그에 해당하는 토큰 보상을 주겠다라고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 기준에 최적화된 광고 매칭 서비스. 그러니까 불필요한 광고보다는 조금 이제 이 사람의 데이터에 의해서 맞는 광고들을 매칭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게임의 배포 및 광고는 당연한 거고 이제 아이템 거래와 결제 서비스 이거를 이제 토큰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백서에 보면 제가 여기 안 적었지만 아이템 거래가 KOK 토큰 및 이제 또 다른 이제 기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는 이제 앱에서 나오는 D앱에서 나오는 토큰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커뮤니티가 이제 나올 거구나라고 저도 이제 백서를 보니까 알게 된 거고요. 이제 게임 자체 이제 API 및 SDK도 개발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KOK 쇼핑 플랫폼. 어쨌든 큰 틀에서 이제 세 번째 플랫폼인데요. 쇼핑 해보셨나요? KOK 안에서? 많이들 하셨나요? 저는 아쉽게도 쇼핑을 많이 안 해서. 이제 KOK 쇼핑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과연 이제 동대문 이제 쇼핑몰 협회와 이제 온라인 이제 MOU를 맺으면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기존의 쇼핑몰과 뭔가가 틀리니까 어쨌든 여기에 들어와 갖고 저희가 KOK 토큰으로 결제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 역시 이제 백서에 보면은 또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말에 앞서 갖고 이제 나온 이제 문구인데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블록체인은 유용성에 대해서 존재를 증명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부존재에 대한 증명에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쇼핑몰 안에 나중에 이제 뭐 명품들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거래한 내역을 존재를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지 이 제품이 명품이냐 아니냐는 존재를 못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그게 명품이냐 아니냐를 또 존재를 이제 증명해줄 수 있는 게 어디냐? 과연 이제 그게 이제 신뢰된 기관이나 신뢰된 사람으로부터 이게 명품인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즉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건데 그 기관이 이제 KOK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뭐 이제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건데 어쨌든 요 부분들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제 그 안에 분쟁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쇼핑몰도 과연 내가 이거에 대해서 거래를 했는데 이제 분쟁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쟁에 누군가가 참여를 해야 돼. 그럼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백서에 보면 이제 분쟁 조정자,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을 하면 선발의 기회를 얻는다. 그럼 누가 할까요? 아니죠. 쇼핑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저희 프론티어들이 할 거라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저희는 이 안에 참여를 하고 학습을 하고 누군가한테 알리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 안에서 이런 분쟁 조정단과 배심원단도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백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을 하면 선발의 기회를 얻는다. 분쟁 조정자는. 그럼 배심원단은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하는 인원 중 분쟁 조정자 내 평점이 높은 100인에서 랜덤 선별을 하겠다. 100인에서. 당연히 이제 일단은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일 거고 근데 이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을 하는 프론티어들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이 쇼핑몰에 들어오는 기업과 개인의 컨텐츠를 들어오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좋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희 프론티어의 역할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넓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쟁 조정자 및 배심원단 보상은 분쟁 해결 시에 판매액의 특정 비율을 KUK 토큰으로 보상받게 된다라고 또 백서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얘기하잖아요. 재단은 5년 동안 채굴이 다 끝나도 어떠한 식으로든 프론티어들에게 보상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 맞는 말 아닌가요? 저희는 그냥 KUK 재단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고 비즈니스를 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저희의 역할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 KUK 플랫폼 생태계 내의 재화 및 서비스는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그럼 당연히 이 안에 이제 플랫폼 내에 상품을 올리는 사람들은 좋은 거고, KUK에서 제공하는 한류 컨텐츠 및 상품은 막대한 마케팅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막대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역할은 역시 저희 프론티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국심을 갖고 한다라고 이제 업라인 대표님들이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드맵,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이제 리플렛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이제 로드맵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재단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마일스톤 2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데, 재단은 또 다른 로드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2019년 10월 달에 ERC 계열 KUK 토큰 발행 및 채굴 시작. 이게 2019년 10월 달. 이게 마일스톤 1이고요. 2019년 12월 마일스톤 2에서는 KUK 토큰 거래소 상장 및 KUK 쇼핑몰 플랫폼 오픈. 이게 이제 또 마일스톤 2였고요. 그 다음 마일스톤 3. 2020년 3월에 KUK 플랫폼에 게임 문화 콘텐츠가 추가됐다. 1년 동안 물론 이제 한국의 유저들, 한국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전달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들 많이 듣죠? 내가 봤더니 볼 게 별로 없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내가 볼 게 없어. 그럼 뭐라고들 하세요? 그럴 때 뭐 반박 안 하시나요? 저는 그런 답변이 돌아오면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너네가 볼 게 없지. 전 그래요. 왜? 여기에 저희가 이제 핵심이 글로벌 플랫폼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수익 재원의 키포인트는 뭐였죠? 한류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지금 당장 볼까요? 안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얘기를 해요. 네가 여기에 만족스러운 플랫폼 내에 콘텐츠들이 들어오면 넌 돈 벌 게 없어. 저는 그래요. 너 그때 그냥 무료 회원이나 가입해. 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 4, 지금 현재 이제 마일스톤 4 이제 쿼터 1분기 때 이제 KUK 디앱 아이들 통합 개발 이제 환경 및 KDDK 설계 MVP 완성. MVP 경제뉴스에 실렸죠. 근데 재단에서는 목표를 테스트넷을 2023년 2분기로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원래 지금 나왔잖아요. 원래 테스트넷이 되고 메인넷이 된다면 재단은 기존에 약속한 것보다 훨씬 앞당겨서 또 한 번 저희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2022년 내년 1분기 때 뭐 디앱 디벨롭 뭐 설계 뭐 마일스톤 6 이제 4분기 때는 디앱 디벨롭 킷 알파 버전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지금 프로그래밍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저는 제가 이제 KUK를 시작한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재단이 신뢰를 더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저는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파트너들이 꼭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걸고 넘어지시죠. 이제 막 뭐 해지 출금이 안 되니 뭐 일본에서 소송이 어떠니 저쩌니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러면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제 학습하세요. 본인들은 공부를 안 해. 그런데 돈을 왜 넣었어요? 전 그래요. 돈 빼세요. 전 이러거든요. 아닌가요? 재단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요 끄트머리에 잘못된 게 있다고 그거 갖고 걸고 넘어지지 않나요?
그래갖고 일단은 우리 리더 사장님 여기 참여한 모든 프론티어 분들이 저는 다 리더 프론티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런 백서나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무조건 읽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읽어보세요. 저 역시 블록체인 이런 기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계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KOK 프론트로서의 역할 뭐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회사는 회사에 맞게끔 지금 비전이 딱딱딱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죠? 유저만 모으면 돼요. 빙고. 네, 맞아요. 저희는 KOK 플랫폼 내에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 학습. 어쨌든 사람은 살아오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는 해야 돼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우리를. 어쨌든 KOK에 대해서 올바르게 비즈니스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알리세요. 남자들은 딱 이해하잖아요. 군대에 우리 가면 그냥 바로 전쟁터 보내나요? 총 지어주고. 저는 이제 보험 출신이라 보험도 영차월 교육이라고 한 달 교육받고 그 다음 나가요. 괜히 어설프게 알아갖고 그냥 어설프게 전달해갖고 거절당하시지 마시고 일단 본인들이 먼저 확실하게 아시고 그리고 파트너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KOK는 그렇게 하셔도 안 늦어요. 어쨌든 저희의 핵심은 참여하고 학습하고 알려라. 나중에 플랫폼은 점점 진화를 할 거고요. 원래 뭐 이제 벌써 버전 3.0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일단 패스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알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KOK의 핵심인 거고요. 어쨌든 저는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백서를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어쨌든 백서 안에는 정말 많은 양의 내용들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30분 안에 이 모든 거를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뭐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강의 기회가 있으면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 말고 이제 토큰 이코노미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백서를 통한 KOK의 핵심 가치와 비전. 우리 제주 혼디센터 센터장님 강상훈 프론티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